간만에 화장실 천장에서 택배가 왔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TV 이반장입니다. 자, 저번 영상 1부 샤워 겸용 수전 해체하는 방법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2부 샤워 겸용 수전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다 챙겼고요. 여러분은 두 가지만 더 챙기세요. 가시죠. 자, 오늘은 이반장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을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새로운 박스가 하나가 나왔네요. 자, 이 제품은 이렇게 써있네요. 모닝 HY119라고 써있네요. 제가 영상에다가 이 제품을 산 페이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확인하시면 정확한 구매처 확인하시고 가격까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박스를 열어서 부속품들이 뭐가 있는지, 해체했던 샤워 겸용 수전과 뭐가 다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테이프가 뭐 따로 처리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쉽게 열리는 포장이네요. 자, 우선 이 샤워 줄이 있고요. 샤워 줄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샤워줄은 이반장 일부 영상에서는 수전에서 해체만 하고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요. 해체한 다음에 기존에 걸려있던 샤워 거리에다가 그냥 이 아이를 걸어주시던, 아니면은 샤워 헤드 거리를 화장실 벽에다가 타공을 해서 칼블럭을 박아서 부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영상은 내가이TV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타공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샤워줄 하나, 그리고 수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 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헤드 거리, 이 타일벽에 부착하는 그 부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칼블럭 2개와 피스 2개, 그리고 샤워기 헤드를 걸어줄 수 있는 부속 하나가 이 안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반장은 이거는 설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반장은 이 새 제품을 설치를 한 후에 다시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걸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반장은 좀 번거롭지만 다시 원래 있던 수전을 달고 새 제품을 다는 모습을 보여드린 후에 원래 해체했던 걸 다시 달아서 이 새 제품은 이벤트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설치를 해드리던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얀색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아마도 편심이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자, 이렇게 왕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편심이 이렇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자, 하나 더 보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속이죠. 이 고무 패킹이 이렇게 2개가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고무 패킹은 이 편심에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고무 패킹을 연결해서 부착이 되는 게 아니고 수전 너트 부분에 그 안쪽에다 넣어주시고 이 편심과 체결을 해주는 겁니다. 같은 박스에 들어있었다고 이 편심에 부착을 하는 용도는 아닌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편심에 부착이 되는 건 맞지만 수전 너트 부분에 들어가서 체결이 돼서 너트가 이렇게 조여지면 이 고무 패킹이 누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뭐 이반장은 굳이 설명서를 안 보고도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반장 방식대로 설치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반장 영상을 보시더라도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설명서대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비교해 드릴 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앞전에 있던 수전과 새로 가져온 수전의 편심의 간격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 집에 부착되어 있던 샤워 겸용 수전이었죠. 자, 이 수전의 이 편심 간격을 한번 제가 자로 한번 재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중앙 씬에서 씬이 11c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제품은 얼마가 나오나 한번 재볼까요? 자, 새로 가져온 제품은 12cm가 나오네요 여러분. 자, 1cm 차이가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편심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면은 편심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면 1cm가 더 늘어나야겠죠. 일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갈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에서 이 오른쪽 편심이 이렇게 돌아가면 1cm가 벌어지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수전 오른쪽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한쪽으로 수전이 이렇게 치우쳐서 설치가 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시지만 계속 눈에 거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전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아이만 1cm를 이동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왼쪽에 있는 아이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심의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오겠죠. 수전은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을 때 1전을 이동했으면 그래도 얼추 모양은 나오지만 수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가서 더 올라가서 이 아이가 오른쪽으로 더 돌아가면 수평은 점점 더 안 맞아지게 됩니다. 어렵죠? 이런 경우에 완벽하게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려면 사실 편심을 풀러서 이 아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왼쪽으로 돌리는 건 하지 마셔야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는 편심을 풀러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왼쪽에 있는 편심이 여기 오기 전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 오른쪽에 있는 편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오른쪽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왼쪽에 있는 편심을 덜 돌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각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이 새로운 편심을 설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평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트로가 기네요. 샤워 겸용 수전 설치하러 가시죠. 우선 이 편심을 이 벽 속에 있는 수전과 연결을 하기 전에 이 편심이 벽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나사산이 긴 부분, 이 부분에다가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줘야 됩니다. 자, 감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 왕 안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왕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가끔 깜빡하고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테프론 테이프를 감았던 걸 다시 풀고 왕을 넣어야 됩니다. 테프론 테이프가 감혀있는 상황에서는 이 왕을 다시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가면서 테프론 테이프 감혀있는 걸 다 망가뜨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풀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왕을 먼저 넣어주시고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왕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편심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이 제품 잘 안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이제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왕 끝에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장갑 끼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안 넣어주시면 테프론 테이프를 감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깊숙하게 왕을 끝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십시오.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반장의 앞전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테프론 테이프 감는 법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잡는 방법은 대충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안에다 밀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몇 바퀴요? 15mm 수도배관을 기준으로 15바퀴에서 20바퀴. 뭐 덜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더 감으란 분들도 계시지만 이 반장은 15바퀴에서 20바퀴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 정도 감으면 물이 거의 안 새고 체결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자, 둘, 자, 이 반장은 20바퀴를 감아줬습니다. 자, 20바퀴를 감았는데 자, 한번 감혀있는 모습을 잘 보실게요. 여러분, 끝부분 나사산 하나 정도는 안 감혀있는 게 보이시죠? 테프론 테이프 감는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나사산 끝까지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이 안에 들어갈 때 첫 나사산이 수전 앨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상당히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산 하나 정도는 비워주시고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놓은 게 지금 하나가 있고 안 감아놓은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감아놓은 아이를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감아놓은 이 아이를 한번
수전에 넣어서 돌려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처음에 딱 물리는 느낌을 받았다면, 자, 들어갔습니다. 이반 잡건 지금 물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안 빠지죠? 몇 바퀴가 돌아가나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돌려보십시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손으로 돌렸을 때 세 바퀴에서 이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몽키 스패너로 조이면 이 아이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네 바퀴째 되는 그 각도쯤에서 대충 수평을 맞추면 편심이 덜 체결이 돼서 물이 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 부분에 네 바퀴가 돌아가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줘 보십시오. 자, 다시 풀게요. 자, 세 바퀴면 나오나 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자, 오른쪽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줘 보겠습니다. 걸렸네요 벌써.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이 정도면 네 바퀴까지는 돌아가서 요런 모양을 편심이 만들어 줬을 때 덜 체결이 돼서 물이 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법을 왜 알려드리냐면 너무 세게 조이면 여러분 나중에 각도 잡기가 힘듭니다. 이런 눈썹 모양으로 편심이 체결이 돼야 이쁜 모양의 수전 체결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된다거나, 그럼 이런 식은 지금 폭이 너무 넓어지겠죠. 12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추 요 정도 각도가 될 것 같은데 한쪽이 이쪽으로 가서 꽉 조여졌다면 다시 또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cm의 각도를 유지해주는 이 편심에 돌아가는 바퀴수를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바퀴 때쯤에는 몽키 스패너로 조금씩 조여지면서 수평을 잡기 위해서 이 사전 돌아가는 바퀴수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편심도 왕을 끼우고 테프론 테이프를 다시 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편심도 20바퀴의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줬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와 자와 그리고 수평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수평자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두 개의 편심을 세 바퀴를 손으로 돌려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를, 자, 체결이 됐고요. 들어갔습니다. 안 빠집니다. 손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이제 네 바퀴째 이쪽 사선을 그리는 그 상황에서 수평을 잡고 마무리를 질 겁니다. 모든 편심과 모든 벽 속에 있는 수전 엘보가 세 바퀴에서 네 바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부속으로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세 바퀴에서 네 바퀴 아닙니다. 자, 우선 이 아이 세 바퀴 돌려줬고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아이도 살짝 걸어준 상태에서, 자,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걸렸죠. 한 바퀴, 두 바퀴. 이 아이는 여러분 아까 체크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이 정도로 뻑뻑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오른쪽으로만 돌릴 겁니다. 왼쪽으로는 절대 안 돌릴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 12cm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한번 12cm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얼추 요 정도 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아이는 90도 각을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아이는 90도 각도가 되기 전이 돼야 수평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얼추 그 정도 각도를 몽키 스패너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왼쪽으로는 안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만 갈 겁니다.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지금 어느 정도 각도를 맞춰준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평을 잡으면서 12cm의 간격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눈으로 봐도 지금 수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겠죠. 지금부터는 조금씩 돌려주면서 수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12.3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더 돌아가고 이 아이가 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마 12cm가 안 나올 겁니다. 정확히 12cm가 나오네요. 자, 이 상황에서 수평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수평자의 수평 눈금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수평 눈금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수평 눈금이 정중앙에 정확히 위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수전을 부착을 해도 눈으로는 크게 표시가 안 나지만 이반장은 살짝 더 조정을 해서 완벽한 수평자가 수평을 이뤘을 때 상태를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네요. 수평자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나사산 때문인지 살짝 수평자의 수평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도 한번 돌려줘 볼게요. 나사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수평이 반대로 돌아갔네요. 자, 한번 거꾸로도 한번 다시 수평을 보겠습니다. 이 반장은 여러분 지금 이 상태면 딱 조립을 해도 되겠네요. 아주 운이 좋게 이 반장의 감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수평이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이 편심의 각도도 한번 보실게요. 각도도 얼추 이렇게 사선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잘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반장은 수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수평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금방 잡아버렸네요. 아무튼 보셨듯이 한쪽씩 조금씩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빡빡한 상태로 체결이 되도록 몇 바퀴 돌아가는지 기억해 주시고, 그 마지막 돌아가는 바퀴째에서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면서 수평을 잡아준다. 자, 보셨죠? 그리고 자, 수전을 한번 이 편심에다 연결해 줘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잠깐 보셨던 이 고무 패킹이 보이시죠? 이 고무 패킹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지만 여기다 넣고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이 수전의 너트 안에다가, 자, 너트 보이시죠 여러분?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너트가, 이 너트 안에다가 고무 패킹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자, 여기도 없죠? 아까 고무 패킹이 두 개가 들어있던 거 보셨죠?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12cm를 맞춰놓고 수평을 잡아놓은 편심에다가 수전을 한쪽 방향만 꽉 조이시는 게 아니고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 굉장히 여러분 쉽게 잘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편심의 폭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이 수평 작업을 해주시면 아주 편하게 이 수전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바퀴수 몇 바퀴가 돌아갔을 때 이 물이 안 새게끔 편심이 수전 앨브와 꽉 체결이 되는지 체크를 안 하시면 나중에 수평을 다 잡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 편심이 강하게 체결이 안 돼서 이 안쪽에서 편심과 수전이 결합되는 부분에서 물이 셀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준 다음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몽키로 조여주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 반장이 알려드린 겁니다. 이 반장도 수전을 설치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 이 편심 작업이다 보니까 이 반장도 하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써보시고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택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 수전에 있는 너트 두 개를 더 몽키를 한 번 더 꽉 조여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번갈아 가면서 조여주십시오. 자, 이 정도면 오른쪽은 된 것 같고요. 왼쪽은 조금만 더 조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이실 때 어느 정도로 조이셔야 되는지는 이게 많이 해보셔야 감이 잡히는데, 돌리다가 어느 정도 더 돌렸을 때
이 부속이 망가질 수 있겠다 싶을 때 멈추셔야 됩니다. 더 돌리면 이 너트 부속이 깨집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반장은 우선 수전 조립을 끝내놨고요. 자, 이제 남은 공정은 이 샤워기 수전에 이 샤워기 줄에 헤드를 연결해서 걸어주면 끝이겠죠. 자, 샤워기 줄을 빼주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고무 패킹이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고무 패킹 빼주시고요. 자, 우선 헤드를 연결하기 전에 샤워기 줄부터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샤워기 줄은 이 양쪽 끝이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더 넓은 부분이 샤워기 헤드와 결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이 좁은 부분. 자, 지금 뭔가 이상하죠? 너트가 이 밑에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죠? 자, 이 너트를 끌어올려 주셔서 반대로 끌어올렸네요. 자, 이렇게 끌어올려 주신 다음에 고무 패킹을 이 너트 안쪽에다가, 자, 이 상태로 넣어 주시는 게 아니고 너트를 밀어서 이 상태에서 고무 패킹을 넣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다가,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한번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 손으로도 작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보이시죠? 이 수전 밑부분에 나사산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자, 이렇게 패킹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를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요렇게 손으로 먼저 돌려서 잠글 수 있는 만큼 잠가 주세요. 세게 손으로 잠가 주신 다음에, 자, 몽키 스패너로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여러분, 많이 돌리면 쉽게 깨지는 너트이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이렇게 돌려서 어느 정도 빡빡해질 때쯤에 멈춰 주십시오. 여기서 반 바퀴 이상 돌리면 아마도 저 너트는 깨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워기 줄과 수전이 연결이 됐고요. 자, 헤드까지 설치하면 끝나겠죠. 헤드 설치해 줄게요. 자, 샤워기 헤드는 아주 설치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 보시면 이 안쪽에 지금 고무 패킹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고무 패킹이 없네요. 왜냐? 샤워기 헤드 이 끝부분에 이렇게 고무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샤워기 헤드에는 이렇게 고무링이 다 부착이 돼 있어서 패킹이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없네요. 자, 아주 간단하게 이 아이는 손으로 그냥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연결이 됐죠. 자, 손으로만 꽉 조여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워기 수전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수압을 내고, 그리고 이 수량 조절 밸브, 유량 조절 밸브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이 아이들을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왕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푸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벽에 딱 밀착이 되게 왕을 조절해 주시면 샤워기 헤드 거치대를 제외한 수전 설치는 끝나는 겁니다. 아주 벌어짐 없이 잘 이쁘게 결착이 됐죠. 자, 한번 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량기를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계량기 잠그는 모습을 못 보셨을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1부 영상에서 수도가 터지면서 이 반장이 잽싸게 잠그고 온 수도 계량기 함의 위치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뭐 전부 다 문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는 거의 문 앞에 있으니까요. 수도 계량기 함을 찾아서 수도 계량기 밸브를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반장은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 왕을 닫아버렸는데요. 왕을 다시 좀 풀러서 이 안쪽에 있는 여러분, 이 체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량기를 열었기 때문에 수도 압력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 밑쪽으로든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 밑쪽도 누수가 지금 전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체결 부위, 이 샤워기 체결 부위도 지금은 당연히 안 셉니다. 레바가 잠겨있기 때문이죠. 이 레바를 열었을 때 이쪽으로도 물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물을 틀어볼까요, 그러면? 이 제품 맨 처음에 왔을 때 물을 틀면 어디로 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샤워기로 맨 처음에 물이 나오네요. 자, 샤워기를 트신 상태에서 지금 이 밑에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체결 부위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레버가 닫혀 있으면 새지는 않지만 레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샤워기를 사용하신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쓸데없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누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직수 상태인데 온수 상태로도 한번 돌려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아주 새는 곳 없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저게 되는지. 이렇게 내리면 수전에서 물이 나오겠죠? 맞네요. 물빨 좋은데요. 자, 잘 나오고요. 자, 올렸을 때 샤워기에서 잘 나오고요.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샤워 겸용 수전을 해체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1부와 2부로 나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2부 영상은 편심까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편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이 반장이 보여드렸던 편심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만 돌려서 잡으시든 아니면 아예 편심을 풀어서 편심만 이용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편심을 살려서 수전을 설치하는 건 편심을 풀었을 때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금 각도가 틀어져서 수전이 기울더라도 많이 작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만 해서 수전이 기울어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그냥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평 잡으신다고 편심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안에 있는 부속이 망가질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전 교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했을 땐 쉽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한 가지가 다 궁금하고 어렵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영상이 길어진 점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반장이 하고 있는 이 말까지 영상을 보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자세하고 길게 찍었으니까요. 아예 수전 교체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이 반장이 요번에 보여드린 샤워 겸용 수전 해체와 설치편 1부와 2부를 보신다면 분명히 해체와 설치까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뭔가 미뤄왔던 일을 하나 해결한 느낌입니다. 즐거웠습니다. 내가이TV 이반장이었습니다. 다시 해체.